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안의 공대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둔촌주공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둔촌주공은 서울 강동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기존에 5,930여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수의 아파트를 철거하고 12,000여 가구의 아파트를 새로 짓는 재건축 사업이고, 거의 사상 유례 없을 정도로 가장 큰 규모의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재건축 사업마다 시공자 건설회사가 한 곳, 뭐 많으면 두 곳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는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현대건설, 그 다음에 HDC, 현대산업개발, 그 다음에 대우건설, 롯데건설 이렇게 해서 4개의 시공사가 지금 현재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난 4월 15일에 지금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렸죠. 그리고 나서 언론에, 각종 언론, 뭐 유튜브나 여러 언론에서 이 갈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시공자 사이의 갈등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갈등의 씨앗은 바로 공사비를 변경한 계약 내용인데요. 2019년도에 조합에서 임시총회를 열어서 공사비를 증액하는 내용을 결의를 하였습니다. 주민들이 모여서, 조합원들이 모여서 투표를 통해서 공사비를 증액하자, 이런 의결을 한 것이죠. 그리고 2020년에 그 총회 결의를 바탕으로 실제 시공자와 조합에서 공사비를 증액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기존 공사비는 약 한 2조 6천억 원, 엄청나죠? 2조 6천억 원에서 변경되면 3조 한 2천억 정도. 그래서 금액은 한 5,500억 원 정도를 증액하는 내용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왜 공사비가 올랐느냐? 공사비 오른 이유는 물가 상승, 그래서 건축비 상승이 하나고, 그 다음에 자재 변경, 그 다음에 가구 수가 증가되는 부분, 그 다음에 상가공사 일부 변경, 이런 등등의 이유로 공사비의 증액이 요청되었고, 조합에서 총회를 열어서 안건을 상정한 것이죠. 그래서 조합원들이 투표해서 실제 공사 변경 공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사 계약이 변경이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기존 기존 조합의 임원분들이 해임이 되고 나서 새로운 임원분들이 선출이 됐는데, 새로 선출된 임원들이 기존 시공자와의 변경 계약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그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집행부에서 문제라고 제기한 부분은 첫째 한국감정원, 지금 부동산원이죠. 부동산원에서 공사비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다음에 무상 지분율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확정 지분제에서 변동 지분제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등을 꼽을 수가 있는데, 즉 총회 결의를 할 때, 즉 주민들이 모여서 공사비 변경을 계약을 할 때 시공자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제공되어 있는 정보 없이, 그래서 불충분한 정보를 전제로 총회 의결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의결은 인정할 수 없고, 거기에 기초한 계약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의 요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다루어진 부분들이 대략 이 정도의 내용인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현 조합은, 그러니까 집행부가 되겠죠. 집행부는 공사비 증액을 변경한, 공사비 증액한 부분을 무효로 해달라라는 실제 소송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공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맞대응이죠. 그래서 유치권 행사하면서 공사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강대강,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한쪽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한쪽에서 협상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여기는 조합에서도 강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시공자에서도 공사 중단이란 카드를 써서 강대강으로 지금 충돌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시공자가 실제로 이제 공사를 중단하고 인력들도 다 철수를 하자 집행부는 이제 최근에 증액된 공사비는 인정을 최소한 하되 이후에 공사비 검증 절차를 통해서 일부 이제 감액을 하자라는 어떻게 보면은 한 발 물러선 그런 제안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언론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에 따라서 실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소송은 유지를 하고 있고 그 조합의 입장에 대해서 시공자가 적극적으로 어떤 타협안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진행된 사항인 것이고요. 그러면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느냐, 지금 어제 갈등의 씨앗에서 이제 갈등으로 벌어지고 지금 어찌 보면 소송까지 발생이 됐는데 앞으로 지금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어떤 것인가라는 부분이 한번 검토해 볼 부분인데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첫 번째 시나리오는 조합하고 시공자 사이 합의에 이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합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이기도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조합에서 소송을 하겠다, 그 다음에 시공자가 공사를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합의를 위한 카드로도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합의를 통해서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라는 것이 저의 이제 예측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왜 이 첫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많으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합의하는 것이 가장 당사자 사이에서 당사자 이익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조합 입장에서도 시공자 입장에서도 이익이 된다는 말인데요. 조합 입장에서는 그러면 증액된 공사비를 포기하라는 말이냐, 주라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시공자를 해임하겠다, 새로운 시공자를 선임하는 것도 무척이나 힘들고, 그 다음에 여튼 소송을 통해서 조합이 달성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이뤄야 될 텐데, 법원에서 소송을 하려면 승소 여부도 좀 불확실한 부분도 있고, 거기다가 거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간이 걸린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공사비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조합에서 운영을 목적으로 대여한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큰 금액이라는 것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언론에 드러난 내용을 보면 지금 이자만 해도 연간 이자가 800억 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연간 800억이니까 단순 산술 평균하면 365일, 1년에 365일이니까 하루에 이자가 1억 원이 훨씬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이자만, 원금이 아니라 이자만 1억 원 훨씬 넘는 금액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금액이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게 되면 이자가 계속 불어나는 거죠. 하루 자고 일어나면 억 단위, 하루 자고 일어나면 억 단위의 이자가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합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부분은 합의를 하면 최소한 이자 발생 부분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공자 입장에서도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는 시공자가 이제 해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거기를 둘러싼 지금까지 투자됐던 비용을 전적으로 회수를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회수를 한다고 해도 상당한 비용이나 또 해당 공사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윤을 지킬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튼 조합이든 그 다음에 시공자든 합의를 통해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이득이고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분들도 아마 이 부분은 잘 알고 있으시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가장 많은 이유기도 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합의를 해라라고 사회에서 유도하는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해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지금 현재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인부들이 건설 노동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건설 노동자들이 무려 4,000명이라고 하고, 지금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지금 다 철수를 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용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직장을 다 잃은 결과가 되고, 지금 그 근로자들이 서울시나 여러 기관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책임져라,
또는 서울시 보고 좀 해결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하는 집회도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서 제보를 하고 있는데요.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 서울시하고 강동구청에서는 관할 지자체죠. 그래서 한 10여 차례 이미 이제 협상을 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특히 지금 이제 5월 달이 되면 새로운 정부,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부동산 공급 정책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국민들 역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 재건축 사업에서는 일반 분양분이 4,000세대가 훨씬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다툼이 길어지면 4,000세대의 일반 분양이 늦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택 청약 기회가 줄어든다. 다른 말로 주택 공급이 줄어든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이런 흐름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바뀐 정부에서도 가만히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 저의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 그래서 여기엔 이해관계자들이 상당히 많고 우리 사회에 관심을 가지는 부분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영향력으로 인해서 조합과 시공자가 합의할 가능성이, 또는 합의할 유인책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그 지금 현재 조합에서 의도한 바대로 새로운 시공자가 선정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합에서 지금 그 어떻게 보면 명목상으로 내세우는 것이 증액된 공사비는 인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 물론 이제 뭐 그것도 경우의 수이긴 합니다만은 기존 시공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그런 소송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가능성이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시공자들을 교체하는 경우도 좀 가끔 발생하는 경우긴 하지만, 여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계약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가 아니라 계약을 하고 나서 실제로 공사가 뭐 공정률이 한 50% 가까이 진행이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 그 공사량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현장에서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법적으로도 기존 시공자들이 할 수 있는 소송의 카드도 많기 때문에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지 마라라던가 그 절차 진행을 중단해 달라든가, 아니면은 자신이 시공자 지위에 있다라는 걸 확인해 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소송의 유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소송의 위험성까지 고려하면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안도 가능한 방안이긴 하지만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합 입장에서도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 지금까지 투자한 건설 비용, 그 다음에 지금 대여받은 금원에 대해서 상환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보통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2조 5천억 원에 이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상환을 하고 또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은 상당한 좀 부담이 된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시나리오는 좀 가능성이 첫 번째보다는 낮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시나리오는 유치권을 통해서 그 해당 부지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인데요. 왜냐하면 그 조합과 그 다음에 시공자 사이 누구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떻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파트가 건설되는 현장 자체도 낯설지만 그거를 인수받으려고 하는 낙찰받으려고 하는 회사가 과연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결국에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조합에서도 그 절차를 그대로 눈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공자 역시 합의를 통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강대강으로 가서 유치권까지 행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법적인 절차로 해서 경매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원하는 그 수익, 그 다음에 매출, 기대하는 그 이익을 충분히 다 회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위험도 다분하기 때문에 세 번째 시나리오도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그 두 번째 시나리오, 즉 이제 시공자가 변경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의 용산구의 국제빌딩 4구역이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구역에서는 시공자가 변경이 되었고 새로운 시공자가 변경되어서 절차를 진행했던 케이스도 있지만 시행된 케이스가 있고요. 유치권에 의한 경매로 넘어간 케이스도 실제 사례가 존재하긴 합니다. 다만 이런 사례들은 지금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둔촌주공보다는 작은 사례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랑 달리 공사 진행 정도라든가 계약의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둔촌주공에도 그대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능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첫 번째 시나리오, 여튼 합의를 통해서 당사자들이 해결한다라는 시나리오가 제가 생각하는 거고, 사회적으로도 그 다음에 당사자들도 바람직한 결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합의의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합의의 내용을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아무쪼록 여기 구역은 뭐 너무 이제 유명한 구역이고 관심도 많이 받는 구역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합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둔촌주공을 둘러싼 그 분쟁, 그 다음에 분쟁이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재개발, 재건축 또는 부동산에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